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하나둘 밝혀지고 있지만 지난 인사청문회 때는 조국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청자들,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조국의 사모펀드는 폭발력이 너무 강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최근 특종을 하나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아마도 이 사모펀드에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의 일가가 투자를 약정했던 그 펀드, 그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P와 손을 잡은 PMP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국 펀드와 손을 잡고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하려고 했던 PMP 컨소시엄, 여기에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무려 2,700억 원대의 투자 제안이나 약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PMP 컨소시엄은 전직 여권 보좌관들이 대표와 주주로 있습니다. 실제 2017년 9월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직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야당은 기술력이나 자금력도 부족했던 PMP가 수천억 원대의 자금 유치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정권 실세였던 조국 후보자의 위세를 등에 업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될 내용이지만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당 윤한흥 의원에 따르면 메리츠 종검증권은 2017년 8월 24일 PMP에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 투자 의향서를 보냅니다. 투자 금액은 1,200억 원입니다. 투자 기간은 3년. 자, 조국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가 그해 7월 31일 코링크의 투자를 약정한 직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에 조국의 후보자 아내와 자녀가 코링크 P에 투자를 약정합니다. 7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합니다. 사모펀드에. 실제로는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같은 해 8월 23일 KTB투자증권이 금융주선 의향서를 PMP로 보냅니다. 그리고 조달 금액을 추협의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21일에는 미래에셋대우가 PMP에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보내서 1,500억 원 투자를 약속합니다. 2,700억 원 플러스 알파가 지금 이 PMP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기준으로 PMP의 회사채 신용 등급은 E6, 그러니까 기업 신용 등급은 B-, E-6-, 기업 신용 등급은 B-. 저도 이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어쨌든 신용 등급이 높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신용 능력은 인정되지만 환경 악화 시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게다가 2016년 12월 기준 PMP의 자기자본은 고작 3,100만 원, 매출액 제로, 영업이익 마이너스 2억 2천만 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PMP는 증권사 등으로부터 2,700억 원 플러스 알파의 투자 약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PMP에 참여했던 업체 대표는 조국 돈이 들어온다, 이 사업은 우리가 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자, 수천억 원대의 투자를 약정했던 정권사들은 투자은행, IB 업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뿐이었다. 1,500억 원 조건부 대출 확약서를 보냈던 미래에셋 대우 관계자는 사업 승인을 받고 자본금 500억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투자하려고 했다. 1,200억 원 투자 의향서를 보낸 메리츠 종검증권은 실무팀에서 단순히 사업 계획을 검토해보고 투자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윤한흥 의원은 투자 약정이 조국 후보자 펀드 약정 이후
계속 이어졌다. 조 후보자가 정권 실세인 민정수석에 재직하고 있었던 시기에 이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수천억 원대 자금을 대려고 했다는 점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미 구체적으로 팩트들은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자본 3,100만원, 매출액 제로, 영업이익 마이너스 2억 2천만원,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억 1,900만원인 이 PNP에 왜 대형 증권사들이 수천억 원을 투자하려 했던 건가요?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이들이 정권 실세였던 조국 후보자의 이름을 팔아서 조국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국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왜 이런 사모펀드에 돈을 넣었을까요?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블라인드 펀드고 자기는 투자 내용을 모른다고 했지만 이게 우연일까요? 이 아무런 경력도 경험도 기술력도 또 주요 인사들 몇 명도 여권 인사들인데 왜 이렇게 큰 돈들을 대형 정권사들이 투자 약속을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이 코링크 P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을 하고 실제로 투자한 뒤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자격이 안 될 것 같은 이 PNP 컨소시엄이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잘립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김용태 의원이 그때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들은 엑시트 플랜,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가지고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에 시세 차익을 보는 겁니다. 치고 빠진다. 매각하든지 우회 상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기들은 빠진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일가족 사모펀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문재인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힘듭니다. 자, 2,700억 원대의 투자 제안을 했다. 약정을 했다. 조국 펀드 조만간 폭발할 것 같습니다. 과연 윤석열의 검찰이 정권 차원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칼을 제대로 댄다면 이것은 비단 조국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윤석열과 청와대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이 지금 중반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 때문에 뭔가 큰일이 터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